환호성으로 오늘의 주인공 신현철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중앙에 자리해 주십시오. 야, 근데 너무 미남이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또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한번 그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가로 인사드리게 된 신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 책은 언제 이렇게 쓰셨어요? 소문도 없이. 이 책은 제가 한 3년 정도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입니다. 그 칼럼들을 이번에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조금 편집해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오늘 뭐 주말이고 또 다른 행사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또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도시의 뭐 거대한 시설 또 화려한 건축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의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는 우리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희생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일궈낸 얼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가끔 저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고양시 이 도시의 미래를 한번 같이 그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이 도시도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 함께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책 제목은 누가 이렇게 멋지게 지었나요? 도시탐구.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기자분들이 제 글을 한 3회 정도 보시고 나서 기자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도시탐구, 신현철의 도시탐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렇게 책 제목도 따서 도시탐구라고 했습니다. 네, 표지도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 이야기가 많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도 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을 또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지가 않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노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책을 써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제 출판 기념회 가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어르신분들이 책을 이러고 봐. 네, 너무 멀리. 근데 오늘은 딱 이렇게 보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는 모습이 벌써부터 책이 정말 따뜻한 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현철 작가님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영상으로 우리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신현철의 도시탐구 책 이야기를 먼저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신현철 작가의 도시탐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또 잠들고 살아가는 바로 이 도시라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기록인데, 자, 저랑 같이 이 탐구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실까요? 이 책이요, 시작부터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뭐냐면 그 도시 안에서 과연 사람의 온기는 살아있는가? 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 정말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도시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건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건축이나 정책에 대한 어려운 분석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아주 따뜻한 기록인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 이웃의 얼굴, 바로 거기서부터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이라는 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가운 도시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경비원 아저씨, 묵묵히 단지를 가꿔주시는 미화원 아주머니, 그리고 상가 사장님 같은 분들, 이분들의 진짜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 책이 대체 어떻게 그 사람의 온기를 발견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같이 보시죠. 콘크리트 숲의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와, 이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말 삭막하게 그지없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불과 한 1, 2년 만에 이 공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서로 막 반찬도 나눠 먹고 공구도 빌려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노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정말로 푸근하고 정이 넘치는 진짜 마을로 변신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건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벽이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알고 보니 아파트의 벽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었다. 아,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저자 신현철이라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이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의 배경을 보면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한쪽에는 8,00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친 영상 전문가, 그러니까 소통의 기술자로서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랑 CA1으로 활동했던 실사구시의 리더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셈이에요. 바로 이 두 개의 시선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도시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태풍에 쓰러진 해송왕고로에서 행정의 부재를 읽었고 1층 주민의 창밖 쓰레기 더미에서 공감의 정체를 발견했다. 와,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 더 큰 사회적, 행정적 맥락을 발견해내는 이 날카로운 관찰력, 이게 바로 그의 도시 탐구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요, 그냥 옛날엔 따뜻했지 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도시를 살게 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 인공지능은요, 도로를 최적화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죠. 정말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이웃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 이건 기술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바로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혁명의 성공과 실패는요, 기술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모든 탐구는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대원칙이죠. 자, 이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한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냐는 그런 초대장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당신이 사는 바로 이 도시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얼굴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네,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런 얘기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담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우리 도시라고 한다면은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의 얼굴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담론, 또 거대한 목표, 거대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함께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기관이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도시의 미래, 또 도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부족 하나만 담았습니다. 네, 이제 많은 도시 중에서 특히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의